안녕하세요. 단도박이 선생님입니다. 오늘은 이중진단장의 두 번째 시간, 조울증과 도박 중독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. 저는 사실 이 조울증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중진단장애의 어떤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자, 첫 번째는 조울증은요, 의외로 심각한 문제다 보니까 조울증인 환자들은요, 조울증을 잘 인정을 안 해요. 그러니까 도박 중독도 잘 안 하겠지만, 조울증은요, 약물 치료가 가능한 병인데요,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아요. 그래서 약을 경구 투입을 하지 않아요. 그래서 문제가 큽니다. 그만큼 이 조울증은 우울증보다도 훨씬 더 양극성 장애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. 조울증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제 설명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. 조증일 때는요, 막 기분이 좋다?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이해고요.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. 진짜로요. 과대 해석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을 입학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리고 뭐 나는 우주로 갈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. 이런 절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목표가 설정이 되고요. 정말 며칠을 밤을 새서 일을 하기도 하고 밤새도록 무슨 머리 빡빡하고 공부도 합니다.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막 올라와요. 그게 마치 마약을 투입했을 때, 그 메스암페타민을 했을 때의 현상과도 되게 비슷합니다. 강한 에너지가 올라오고요.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, 특히 이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그 환자들을 정신과 의사들이 경험이 없는 정신과 의사들이 상담할 때는 조증의 판단을 내리는 거죠. 절대 아닙니다. 이걸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 조증의 어떤 증상이에요. 그러다 우울기에 접어들면요, 한없이 떨어져요. 그런데 만성 우울증도 되게 위험하겠지만 왜 조울증이 더 위험하냐면,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그냥 떨어져 있고 밑에서 깔아앉아 있는 것보다 올라갔다 떨어지면 그 충격이 더 크죠. 그럴 때 이 우울증에 대한 우울증 기간이 되면 자살 충동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. 이런 문제 때문에 조울증은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기도 한데, 그래서 약을 꼭 먹어줘야 되는데, 그 약이 효과가 있으려면 몇 달 이상 지속적으로 좀 본인이 노력하면서 먹어줘야 하거든요. 그런데 인정이 안 되니까 그 약을 먹기가 싫은 거겠죠.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신과의 특징이, 특히나 좋은 병원으로 갈수록 그 환자와 의사의 그 신뢰관계 형성이 좀 어렵습니다. 워낙 바쁜 일정도 있고요. 정확하게 진단을 보고 그 약이 얼마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참 그 의사 선생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점이기도 해요. 현실적인 문제입니다.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조울증이 있었던 분들은요, 조증일 때 부작용으로 도박 중독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. 조증일 때. 아까 제가 조증이 뭐라고 그랬죠? 막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도박도 마찬가지예요. 도박적 충동이 오면서 내가 다 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베팅도 굉장히 과감해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지킬 수 없는 약속으로요, 돈을 어마어마하게 빌려댑니다. 그래서 그거를 막 도박으로 그 승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. 내가 정말 뭐 몇십억, 몇백억을 딸 수 있을 것 같다. 절대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도박을 하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. 오히려 중독자들이요, 도박을 막 딴단 말이죠. 딸 때 점씩 베팅을 줄여요. 안전해지고 싶은 거죠. 그 기회가 왔을 때 희한하게 잃을 때는 베팅 금액이 커지는데요, 그걸 찾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막 따잖아요. 그러면 오히려 베팅 금액을 줄입니다. 이거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에. 그런데 조증일 때 도박을 할 경우에는요, 어퍼라는 베팅을 할 수 있어요. 100만 원을 떼면 그 딴 걸 엎어서 또 베팅을 하고요. 200만 원을 따고요. 200만 원을 전 재산을 거는 그런 베팅을 하는 도박자들이 있어요. 이건 조증의 부작용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럴 때 딸 때 엄청난 금액을 따겠죠. 하지만 이 도박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. 카지노에 있는 돈을 다 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소위 말하는 물 들어올 때 노조라는데 불안과 두려움이 다 떨어지고요. 무조건 내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으로 베팅을 막 할 수 있는, 100명 중에 1명 나올 수 있는 그런 갬블러가 탄생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. 이게 조증의 부작용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예요. 자, 임상 현장에서는요, 중독을 잘 모르는 분들이 조울증을 치료할 때는요, 조증약을 하는데 분명히 도박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. 제 경험상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. 조증 환자만 보겠죠. 조울증 환자만 보겠죠. 그렇기 때문에 조울증이 더 위험한 질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그런데
잘 판단하셔야 돼요. 어떤 분이 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친구의 조울증이 문제일까? 근데 치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분은 도박 중독을 상담하는 분과는 라포가 형성돼 있고 단도박 모임과에서는 인정이 된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 부분을 더 지속적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도박 문제는 스톱을 하고 부모님에게 금전관리를 맡기는 이런 현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 정말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 조울증이 심각하면 아예 접촉이 잘 안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발생하는 문제도 너무 커지고요. 또는 이제 우울증기에 접어들어가면 누구랑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도박까지도 안 하지만 너무나 이제 방에서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현상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조울증에 대한 아직까지 정확한 해답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. 저 역시도.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거는 조울증이라는 질환은 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꾸준히 그 약만 먹을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는 그 조울증의 증상이 약화가 된다는 거예요. 완치도 가능하겠지만 꾸준히 할 수만 있다면.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성인 AD와의 관계랑은 심각성도 다르겠지만 조금 더 병원 치료를 제가 중요시하고 있고요. 조울증 치료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상담과 제 프로그램보다는 조울증에 먼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. 그렇게 가능하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10명 중에 한 두세 명만 내 병을 인정한다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. 일단은 오늘은 이제 조울증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. 그 안에 이제 우울증인데 조울증이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그 주치의와 오랜 시간 동안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병원을 연계해서 다니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봅니다. 일단은 조울증 때문에 도박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, 제 생각에는 조울증 치료에 전념을 하셔서 약물 치료로 일단 조울증의 증상이 많이 약화된 상태에서 도박 중독의 문제를 접근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일단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용기 내시고요. 일단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좀 저는 권유하는 그런 지금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